저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에 대해 발표할 친환경 운영 사업본부 김신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결로방지 성능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 평가 절차, 평가 방법, 평가 시 유의해야 될 사항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로방지 성능평가란 공동주택 세대 내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상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 시점은 사업계획 승인 접수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착공 신고 시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착공 신고 전까지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평가 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공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생산성이나 환경건축연구원과 함께하는 편입니다. 다음 평가 절차입니다. 건축 개요를 원하는 평가 기관에 메일로 발송하여 수수료 변경성을 요청하게 되는데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세대 타입 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형을 포함하여 평가를 받을지 확장형만 평가를 받을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주 날인이 필요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 서류를 평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납부 및 평가 도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되고 보안사항 파악 후 설계사의 반영을 요청합니다. 반영 도서 수신 후에 확인하여 평가 기관에 제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보안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시 평가가 완료되게 됩니다. 제출 도서로는 이렇게 총 12가지의 도서들이 있고 만약에 전반적으로 도서가 미비하다면 빨간 박스로 표기된 부분 먼저 제출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방법입니다. 총 3가지 평가 부위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위별로 물리적 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세도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물리적 시험은 코러스 마크가 있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고 상세도 가이드라인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되는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DR이라고 하는 온도 차이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 부위별로 지역에 따른 TDR 값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측 아래에 보시는 지역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평가할 때는 단위세대 평면도, 창호 일람표, 형별선호 관계 내역, 창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출입문의 각 산정 위치가 성적서에 우측에 보이는 그 산정 위치에 따라서 잘 위치가 잡혀 있는지 성적서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해당하는 지역의 TDR 값이 적합한지 확인 후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차원 출입문과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출입문과 산정 위치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잘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벽체 접합부입니다. 벽체 접합부는 단위세대 결로방지 상세도, 배치도, 동평면도, 형별성능 관계 내역, 주 단면도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고 상세 가이드라인에 맞춰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결로방지 일람표가 저 상세 가이드라인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보통 결로방지 단열재로는 압출법 단열판을 주로 쓰는데 저희가 에너지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압출법 보온판이라고 기재를 많이 하는데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진행할 때는 압출법 단열판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완료되면 공문,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결과 보고서 이 형태로 완료가 되면 평가 완료 후 1, 2주 내에 원본을 수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 진행 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단위집의 결로 방지 상세도는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양쪽으로 수직 결로 방지제 시공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되어 있거나, 두 번째처럼 콘크리트 일부는 천장 결로 방지제가 지나갈 수 없는데 이렇게 연속해서 그리다 보면 가끔 그려 오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삭제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최소 폭이 300mm가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이 위쪽에 있는 사진들의 모습이 아닌 아래쪽의 형태처럼 반영이 될 수 있게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닥 난방을 하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조적벽까지만 천장 결로 방지제를 설치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조적벽 끝선이 아니라 한 10mm 정도는 이용을 해서 확장하여 설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주셔야 되고, 단열재 명칭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는 24년 8월 8일 이전에 사업 승인 접수를 한 건의 경우에 대해서 그렇고, 제일 우측에 있는 거는 그 이후에 최신 버전으로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단열재 명칭으로 잘 기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도면을 수정하게 되면은 관련 도면에 동일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같이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동평면도인데, 이건 4가지 동이 다 84A 타입으로만 이루어진 동이에요. 근데 이게 인접세대 및 배치 형태에 따라서 결로 방지 형태가 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이 내용도 유의하여 동평면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면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주 단면도에서 단열이 끊기는 부분에 결로 방지제 설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창호 일람표에서는 시험 성적서와 일치된 사양의 창호가 적용되었는지 잘 유리 사양이나 프레임, 개폐 방식 등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 시험 성적서는 저희가 공통적으로는 코러스 인증 마크가 있는지, 성적서 발급 일자가 사업 승인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공통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단열 성적서는 기준 열관료의 충족 여부, 기밀 성적서는 기밀성이 2등급 이내인지, 그리고 결로 성적서는 그 지역별 그 TDR 값이 적합한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창도 출입문과 동일하게 시험 성적서들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도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시험 성적서의 각 장마다 원본 대조필 나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각 장이 다 원본 대조필 나름 저희가 먼저 찍어서 출력을 한 후에 설계사 통해서나 아니면은 건축주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게 되고, 그걸 다시 저희가 회신을 받으면 스캔을 하여 최종 도서에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최종 도서는 저희가 CD나 카드형 USB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CD 표면에 사업 주체와 건축사 나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를 보낼 때 같이 표지를 먼저 만들어서 보내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인쇄한 도장이나 전자도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제출을 해야 되고, 사업 주체에 따라서 그 결제 라인 때문에 날인 서류에 대한 수신이 다 프로젝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예상 소요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신된 그 날인 서류나 이런 자료들을 받고 평가 기간에 우편 발송을 하고 나면은 우편 가는 시간도 있고, 그 평가 기간에서 확인하시는 시간도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완료 일정을 계획을 반드시 해야지 그 착공 접수할 때 저희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같이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잘 봐주시면은 진행하는데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하신 점 없어요? 있습니다. 초반에
별방사 쌍문 평가를 했을 때 기본형 또는 확장형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보려고 고지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두 개의 차이점이 혹시 뭐가 더 유리한지 그런 게 유리한 있을까요? 건 없고 그냥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시간이 기본형과 확정형은 거의 타입이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들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그 시간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형만 진행을 하고 싶으면 확정형 적용 예정 확인서에 건축주 날인을 찍은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결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다? 실내 외부 온도 차ting. 그렇죠. 그게 이제 생기는 건데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다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수증기가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질 때 그 공기 중에서 뱉어내요 수증기를. 근데 그 온도가 낮아지는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는 춥고 단열이 안 되면 내부 벽체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그쪽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으면 방지가 되잖아요. 근데 단열 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체크하는 과정이 결로 방지 설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혹시 질문 하나 있는데 결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인증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디테일 말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아, 그럼 그런 거 뭐 보거나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다른 쪽에서 하거나? 저번에 환경건축연구원에서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관 쪽에서도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걸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걔네가 분석을 해서 검토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는 거고. 그것까지 저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사 수수료가 시뮬레이션 금액하고 도서 검토 비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애초에 부과될 때 다르게 돼요. 왜냐면 걔들도 모델링하고 돌리려면 시간 걸리고 귀찮잖아요. 돈을 더 받을 거고 기간도 뭐 법정 기간이 있나요? 시뮬레이션 평가 기간이 기간이 아마 평가 기간이 45일인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딱 봐서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하니까 관계 없는데 비주거 복합 건축물 같은 거 하게 되면 커튼월이든 이렇게 이제 특화된 어떤 디테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신청해서 얻어내지 않으면은 제공된 디테일 갖고 판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복합 건축물 할 때는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지금 근데 아마 시뮬레이션을 물론 평가 기준에 있는데 아마 허용을 안 하고 있지 아, 않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창 것도 무조건 시험 성적서로만 내도록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환경건축연구원에서 왔을 때는 자기네 그랬나? 기관에서는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안 받아주고 있긴 해. 초창기에는 이제 그때 시험 석사 없는 상태에서는 해줬었는데 이제는 다 업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시험 능력서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는 디테일을 다 미리 돌려놓고 결과를 내놓고 그거에 이게 적용됐다면 어떻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그 사례에 없으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분석을 예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안 해주고 있다. 네, 그냥 시험 성적서가 있으니까 그냥 시험 성적서 시험 성적서를 반영을 해준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면 뭐 다음 넘어가죠. 수고하셨습니다.